아마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은 세금을 건드리는 정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정책이 단순히 지금처럼 수요를 차단하는 것에 그친다면 저는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15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 정도가 흘렀는데요. 과연 집값은 잡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런 강력한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유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실제 지금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KB시세 기준이고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주간 통계를 가지고 왔고, 보시면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성동 1.65, 양천 0.94, 마포 1.45, 광명도 0.8 올랐고 서울 전체가 0.66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겁다고 했었던 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송파, 광진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주는 어땠을까요? 전주는 이제 보시면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9월 29일부터 거의 한 2주 정도 되는 통계죠. 봤을 때 그 전주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죠. 서울 전체로 봤을 때 0.68에서 0.66이 됐으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때 당시엔 강동이 2.16, 마포 1.69, 성동 1.9, 광진 2가 넘었었고 수정구도 거의 1에 가까웠었고 분당 1.53, 과천도 1.36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물론 그 전보다 조금 과열이 진정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 지역을 다 지정하고 토어제까지 다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꺾이지 않을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 거라고 제가 대책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공급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하다. 두 번째는 기존 재고의 공급 부족, 그러니까 급하고 싸게 매도할 이유가 매도인들한테는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하지만 기존 재고의 공급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앞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신규 공급의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집의 숫자가 그대로인 상태인데 정부는 최대한 똘똘한 한 채만 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인다고 사람들의 이 욕구 자체가 사라질까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공공주도의 주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저걸 안 사고 내가 다른 걸 사도 비슷하게 좋거나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조급함이 사라질 겁니다. 내년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후년에는 더 좋은 아파트가 신축으로 들어오네? 그럼 난 기다려야겠다. 이 심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조급증은 거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웃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커지면 지금의 가격처럼 되는 거고요. 마치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슈퍼블라스트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재고의 공급도 앞으로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집을 안 판다라는 얘기고 매도인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시장의 기존 재고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물건들도 시장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급은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겠죠. 신축을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급지 사람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일단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높지 않고요. 집값이 오르는 폭이 세금의 액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똘 한 채로 실거주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여기를 사고 싶어서 안달난 게 보이는데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상급지에서 나오는 매물들의 대부분은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내놓는 물건이지 집값이 떨어질까봐 혹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내놓는 물건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지방으로 돈을 돌리고 싶어도 취득세 있죠, 양도세 있죠, 종부세 이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소급 적용으로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봤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가 사람들이 된통당할 수 있다는 거를 저번에 배웠었거든요. 아마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은 세금을 건드리는 정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정책이 단순히 지금처럼 수요를 차단하는 것에 그친다면 저는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저는 하락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의 지속입니다. 서울 부동산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 그리고 이 정부의 철학 자체가 똘똘한 한 채로 여전히 쏠리고 있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유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쉬운 가격 원리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언제든 매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수요가 쏠리지 않게 수요를 분산해 주는 거거든요. 사고 싶어 하는 걸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이런 방향성을 바꾸기는커녕 더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물론 이런 철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어부지리로 집값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정부가 잘해서 잡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규제 발표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까지 들려요. 똑같이 규제를 적용받으니까 이제는 강남 3구랑 용산이 수혜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의견에 100% 동감하는 건 아닌데 일부 수요가 상급지에 더 갈 수 있다는 것도 집값 하락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집값이 빠지려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단의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어차피 다 묶어버렸고 규제가 똑같다면 더 좋은 지역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아니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25억 넘으면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대출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분위기보다 더 뜨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래는 줄어들 거고 당분간 상급지 시장은 조용해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게 집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되고 과거에도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금융권, 사업자 대출, 브릿지 대출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과거보다 물론 이게 보는 것들이 빡세지긴 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는 내가 그곳에 등기를 치겠다고 마음먹은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곳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고 이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큰 타격은 15억에서 25억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간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끌을 해서 최대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여기서 한 2억 정도의 돈은 꽤 큰 돈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모두가 이 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인 것도 맞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당분간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수요를 누르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눌려있던 수요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언젠간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번 토어제 지정으로 전세는 더 씨가 마를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하지 않으면 몇천 몇억 오른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과연 매수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높아진 전세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매매가에 상방 압력을 줄 거거든요. 저도 제발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과도하게 오른 서울 상급지가 조정받았으면 진짜 좋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의 사다리를 끊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옮겨 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재명 정부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다음 대책에서는 이런 희망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 브라더의 큐레이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